기시다 일본 총리가 엔화 가치를 더 폭락시킬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기시다 정권의 골태방침 2022에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아무리 기시다 정권에 야유를 보낸다고 해도 아베노믹스를 이어가는 정책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에 가기 결정된 기시다 정권의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을 담은 골태 방침 2022는 일본 경제인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도 대담한 금융 정책, 기동적인 재정 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재정 운영의 틀을 견지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성장과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를 위해 경제 상황 등을 주시하여 주저없이 기동적인 거시 경제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에 담긴 대담한 금융 정책, 기동적인 재정 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성장 전략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베노믹스의 기술입니다. 이른바 세계의 화살로 불렸던 아베의 정책을 좋게 포장하고 정부 문서에 다시 담은 것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앵고를 탈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 문서가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 2013에 나온 것이라면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이 정한 골태방침 2022의 제1장에 나온 구절이기 때문에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스가 전 총리 아래 책정된 골태방침 2021에는 이런 아베노믹스 관련 기재가 없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제2차 아베 정권 시절에 관방장관을 지냈고 이후 아베노믹스와 아베 노선 승계를 강조했지만 골태방침 2021에는 이러한 아베노믹스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내용을 모호하게 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표어를 내세우거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특기라고 강조하면서 여러가지로 아베 노선을 수정할 것을 시사해 왔으면서도 골태 방침에서는 아베노믹스를 부활시켰습니다. 기시다 정권 하에서 아베노믹스가 부활을 이룬 이유에 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최근 여러가지로 보도되는 아베 전 총리의 반격입니다. 아베는 신설한 재정정책검토본부의 본부장으로 니시다 마사시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그는 자국 통화로 치면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될 때까지 얼마든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현대화폐 이론을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현재 아베는 적극 재정파라고 불리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가장 큰 보스입니다. 아마도 아베의 영향이 기시다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번 골태방침 2022에서는 2025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최근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인들의 야유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임금이 20년 넘게 늘지 않았고 아베노믹스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1970년대 초반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가난한 일본이 되었다라는 야유를 아베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시다 정권이 아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골태방침 2022로 부활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하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럴 뜻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많이 거칠 것이기 때문에 엔화가치 하락은 막지 못하더라도 국가 파산은 그나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에 100원의 세금이 붙는다면 인플레이션으로 그 물건이 2000원이 될 경우 세금은 그 2배인 200원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일본의 막대한 부채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일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나라빚에 대한 이자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적으로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일본의 나라빚은 1241조 3074억엔으로 6년 연속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빚은 GDP 대비 247.3%로 이는 한국의 45.6%보다 5.4배 많은 수치이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마이너스 0.10%인 일본의 기준금리를 한국의 기준금리인 1.75%까지 올릴 것으로 가정하면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약 23조엔이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증세하거나 세출을 줄이지 않는 한 파산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엔화 가치를 지금보다 더 하락시키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불과 5개월 만에 엔화 가치가 2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그것에 개의치 않고 정해진 이율로 국채를 매입하고 금리를 0%로 계속 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움직임에 일본 정부도 동조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골태 방침 2022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일본에서 아베노믹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가 저인플레이션,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마저 제로 상태인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전제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 일본은행은 버블 붕괴 후 경제 부진 속에서 제로 금리 정책과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 매입하는 양적 금융 완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일본은행 이상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은행은 긴축적으로 설 수밖에 없었고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서 환율은 엔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2011년에는 달러엔 환율이 1달러당 75엔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말 2013년 봄에 등장한 것이 아베노믹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은행이 미국 이상으로 강렬한 양적 금융 완화 정책으로 맞받아쳤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금융 완화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수출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도 급등하면서 아베노믹스는 일본인들과 경제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반면 재정 적자나 공적 채무 잔액의 개선은 크게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초저금리 상태인 엔에서 미국 달러 등 해외 통화로 자본 도피가 일어나는 리스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아베노믹스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유럽 경제의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이 정착되며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금융완화 상대관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엔저 리스크가 봉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C19 사태 때도 전 세계가 일률적으로 금융 완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위기, 미국의 급격한 금융 긴축으로 그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FRB는 지난 5월 22년 만에 금리를 0.5% 인상했고 6월 7월에도 0.5%씩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자 금융시장에서는 0.75%의 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실물 경제가 약한 유럽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이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연초 1.7%대였던 미국의 신년물 장기 금리는 3.1%를 돌파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였던 독일의 장기 금리마저 플러스 1.5% 정도까지 상승해 버렸습니다. 반면 일본의 장기 금리는 여전히 일본은행이 0.25% 정도를 상한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달러엔 환율은 다시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1달러당 135엔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아직도 강력한 자민당 내의 영향력을 무기로 기시다 정권의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7월 참의원 선거 후에는 일본은행 차기 총재 인사도 구체화됩니다.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